자, 어제 우리 방송에 한참 도시가스 얘기하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산업용 도시가스는 가격이 인하됐다고. 근데 방송 끝나고 찾아봤지? 진짜 돼?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11개월 만에 인하됐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월 4일 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11개월 만에 인하됐다. 가정용만 올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그 도시가스, 그러니까 LPG 수입해오는 가스 요금이 올랐다고 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한참 올랐을 때는 아주 예전이고, 지금은 도매 가격이,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점이야. 그러니까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 1월 달에 내렸는데, 왜 가정용 가스는 올랐냐? 그 얘기는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국민 사기라고 언론들이 하는 말 중에 뭐 원가가 올랐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또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게 웃기는 게, 전 정부에서는 막았는데 왜 이 정부에서는 못 막습니까? 전 정부에서 못하는 거 이 정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전 정부의 삼류인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탓을 하더라고요. 전혀 네. 먹히지 않고 있죠. 자료 먼저 보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순서가 있는데요. 네, 잘 따라오세요. 또 할게요. 어. 네. 가스공사 상반기 경영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모두 다 지금 2022년에 쉽게 표현하면 돈 벌었어요. 달라질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라는 느낌 들죠? 정부에서 가스비가 원칙적으로 올라서 지금 올렸다 그러는데 사실은 부채 갚겠다고 서민한테 떠넘긴 사건이야.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보면 더 보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8월 22일 날 최고점 찍었죠. 그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서 가스비를 올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연가스 가격 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리면 내릴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의 경영 성과 같은 거를 보면 이미 너무나 그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경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이 이렇게 분담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스공사 부채 갚겠다고 요금 인상한 거예요. 난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가스공사 부채 갚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치는 거죠. 원가가 올랐어 같은 거짓말.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평론가들이 YTN 같은 데 나와서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은 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서민 울리는 난방기 폭탄 가스공사 웃었다. 저런 기사도 있습니다. 가스공사 웃었다. 서민들 우는 걸 봐야지. 가스공사 웃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간에 저는 좀 요거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스공사 부채는 얘네들이 왜 갚으려 그럴까? 혹시 갖다 팔기 전에 가격 좋게 만들려고 밑바닥 까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율이 줄어들어야 민영화했을 때 좋은 가격 받죠. 그런 우려가 그냥 듭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2조 원에 근접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걸 사기를 치나?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그 지랄 하십니까? 그래놓고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좀 돈 좀 줄까? 하고 지금 저것도 대국민 사기예요. 취약계층한테는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있고 그 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있어요. 취약계층보다 더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취약계층한테는 최대 30만 원? 아니 30만 원 아니지 저거. 저게 에너지 바우처가 철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부터 4월까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걸 에너지 바우처로 대신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저 비용 한 번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더 잘 사는 사람들 돈 더 많이 준다? 저 그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내야 될 돈에 대해서만 가구당 몇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더 골 때리는 건 더 없다예요. 1월 달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잖아. 당장 여론이 나빠지니까 더 없다예요. 그 저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지금 30만 4천 원까지로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겨울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모자르면 여름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이거 거의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거고, 이 예산 자체도 지난 화요일에 방송을 했었지만 에너지 바우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아간 수십만 가구들, 거기에서 못 쓴 금액들이 여기에 또 포함되는 네. 겁니다.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홈페이지 다운시켜버리면 돼. 그렇지. 음. 그 에너지 바우처를 와서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신청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히 에너지 바우처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못 찾아간 사람이 엄청 늘었잖아. 저번에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안 해. 홍보도 안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되고 신청하면 오류 나고. 그게 짜증나서 안 하고 만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 좀 바꿔야죠. 에너지 바우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싱킹 체인지를 좀 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어때요?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가 액자일 정부인데 아, 싱킹 체인지. 근데 진짜 난방비 폭탄은 지금 불도 안 붙었다고. 그건 폭탄이 아니야. 모형일 뿐이야. 진짜 폭탄은 그쵸. 2월 달에 터진다는 거지. 지금 폭탄처럼 생긴 가짜야, 가짜. 모형이야, 모형.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뗀 보일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이번 달에 지금 굉장히 강추위 있었던 거 아마 앞으로 고지서 나오면 진짜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스비가 아까워서 전기를 떼면 전기세가 폭탄이 돼버려. 전기세는 1월 달에 또 올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른 가격으로 쓰고 계세요. 아, 정말 이런 또 여기 대책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예 마련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도 언론 기사들이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왜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와,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그게 제일 문제예요.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고 꺼내놓은 예산이요. 1,800억밖에 안 돼요.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껌값이죠, 진짜로. 결국엔 그거 해놓고 이따가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더 이상 지원 없다예요. 그러니까 뭘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줄 것처럼 하지만 일시적 눈가림이죠. 이러고 나서 춥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병원비 올랐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스요금은 그나마 고양이 쥐생각 해준다고 1월 달부터 지원기요금 올렸으면서 가스요금은 겨울철이니까 더 이상 안 올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이미 4번 올렸어. 더 이상 안 올리겠다 해놓고 4월 달부터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 요금도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 올렸는데 4월, 5월, 6월에는 거의 사실상 동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4월에는 1원도 안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전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6월까지였습니다. 지방선거. 네,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가 아주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12월에 그냥 올려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겠네. 아, 근데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하는 건 더 이상 안 한다. 불필요하다.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민심이 나빠지니까 그냥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조금 지원하고 말 거야. 그래봐야 몇만 원이거든요. 그거 한 번 지원하고 더 이상 지금 민주당 등에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해.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열받는 거. 이재명 대표가 그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횡재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유사들 횡재세 돈 엄청 벌었다고. 그 횡재세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호가 바로 반대합니다. 네, 이 반대도 좀 뭐 고려해 볼 사항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경제부총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대놓고 그냥 아예 반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는 인하를 했는데 횡재세는 안 되고 기업의 수익은 법인세로 걷어야 돼.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미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이 법인세도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중소기업 법인들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횡재세 가지고 그냥 말꼬투리만 또 잡더라고요. 횡재세는 뭐 유럽에만 뭐 적용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 말 뜻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것마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아예. 다시 한번 정유 4사의 2022년 3분기 누계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어제도 다른 자료 보여드렸는데 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성과급 잔치하고 있어요. 현대 오일뱅크 기본급 1000% 지급.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요 1억 받는 거죠. 성과급으로만. 성과급으로만.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에서 수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본이 얼마가 투입이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례하는 수익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유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고수익을 얻는 데는 자기네들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기둥 유가가 올라 버린 바람에 횡재를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네가 먹은 건 다 네 거가 아니에요. 너가 노력하고 너가 투자한 만큼 네 거라는 거지. 아니 자기네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본과 자기네들이 투자한 노력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누군가의 피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횡재세라는 형태로 회수를 한 다음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정유사뿐만 아니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난리가 났을 때 예방접종 회사들은 대호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너네들이 왜 그걸 다 먹냐. 이 바이러스 하는 사태에 너네들이 특별하게 기여를 한 건 없지만 거기에 비해 기여를 한 게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 거기에 비해서 국민들이 얻는 피해는 보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과도하게 얻은 수익만큼을 환원을 해라 이런 아주 자본주의에 적합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네가 돈 번 건 다 네 거? 그렇게 하면요 자본주의 사회가 오히려 안 돌아갑니다. 있잖아요. 불과 지지난달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대상 기업 초과이익의 33% 환수했습니다. 에너지 기업. 영국하고 이탈리아는요. 세율 25%를 35%로 올렸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국민의힘이랑 뭘 갖고 줄다리겠죠? 법인세 1% 인하냐 뭐 몇 프로 인하냐 이걸로 싸웠잖아요. 유럽 전체가 취약계층은 횡재세 등을 걷어서 그걸로 메꿨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할 리가 없죠. 윤석열이 지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지. 아니요 70년대. 각국의 횡재세 도입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대상은 에너지 기업, 영국은 발전회사, 전기, 가스업체, 이탈리아는 에너지 기업,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 헝가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기서 추경호가 살짝 거짓말한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아니 뭐 횡재세에 대한 언론의 반응들도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랑 횡재세랑 지금 이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를 지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횡재세 도입은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횡재세 비슷한 세금이 이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예요 그게. 너가 집 사가지고 집값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기네들이 투자한 이익, 노동과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본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상한 사회로 뱉어내는 게 맞는 근데 이 거거든요.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깎아줬죠. 아, 예, 일관성 있네. 죄송합니다. 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맥락도 부자 감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당장 원가가 떨어졌는데 가스요금을 올림으로써 원가가 높아서 가스요금이 높은 게 아니라 원가는 떨어졌는데 이거를 가스공사 빚 갚겠다고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 요인이 있다 치더라도 정부라고 하는 방파제가 한번 파도를 막아줘야 뒤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파도가 밀려오니까 싹 피해버린 거예요. 이 정부는 국민을 방패하죠 써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결국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 정반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유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골 때리는 놈들이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